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강렬하고 새로운 아드레날린을 선사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며 개봉한 작품 늑대 사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요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이 국제 화물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호송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5만 8천 톤에 달하는 벌크선 프론티어 타이타노를 호송 선박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도피한 인터폴 수배자들을 이송할 움직이는 교도소 프론티어 타이탄. 극악무도한 이들과 베테랑 형사들이 필리핀 마닐라 항구에 모이게 되고 탈출을 꿈꾸는 종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도희를 비롯해 이들은 각자의 목적과 경계심을 품고 탑승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중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극한의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의 지옥,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늑대 사냥입니다. 그냥 조용히 한국으로 가라. 원래대로 인간답게 살라고 튀는 거잖아. 입에 내가 아직 자, 먼저 늑대 사냥의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변신 기술자들, 공모자들을 연출하신 김홍선 감독님이 각본과 연출을 맡으셨고요. 9월 21일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상영 시간은 121분이고요. 김홍선 감독님은 이 작품을 계기로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에이전시인 WME와 계약을 했는데요. 봉준호 감독 이후에 8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감독의 계약입니다. WM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주로 LA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북미 최대 에이전시이고요. 쿠엔틴 타란티노, 리들리 스콧 감독 등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싸이, 이병헌,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등과도 계약이 되었었던 곳입니다. 근데 김홍선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로봇물에 관심이 많다라고 갑자기 또 밝히시기도 했는데, 이런 늑대 사냥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거침이 없는 분인 만큼 앞으로 과연 로봇물도 제작을 하실까? 요건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 역시, 늑대 사냥이라는 작품 역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이후에 16년 만에 토론토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노골적으로 폭력적인 영화라는 평과 함께 관객의 환호성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스페인 시체스 영화제,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호러 판타지 영화제, 프랑스 에트랑제 영화제, 미국 판타스틱 페스트에도 초청을 받아서 글로벌 화제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반응은 뜨거운데 국내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자, 국내 반응은 일단 먼저 국내 시사회가 진행이 됐을 때 상상 이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한 작품이라는 후기들이 나와가지고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덕분에 공조2를 제치고 예매율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영화가 개봉하고 나니까 혹평이 쏟아지면서 약간은
약간이 아니구나.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220만 명인데요. 지금 개봉 2주가 지나고 3주차가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 관객 수는 44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넘기지 못했던 리얼의 최종 관객 수와 비슷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 작품 괜찮게 본 편이긴 한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리얼이랑 비빌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요거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평소 국내 영화에서 보여주던 익숙한 문법들, 뭐 클리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거스르는 어떤 요소들이 관객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갔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호불호와는 별개로 영화계에서는 뭐 국내 영화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계에서는 이런 김홍성 감독님의 실험 정신과 다양성에 대한 도전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발전을 하려면은 이런 늑대사냥과 같은 작품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인터뷰가 있던데요. 대형 투자 배급사들의 빅데이터 때문에 언젠가 한국 영화가 특정 장르나 빅스타 캐스팅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공조2 같은 작품들도 있겠죠. 이런 작품들 외에도 다양한 자본이랑 숨은 인재들이 든든한 허리 역할까지 해줘야 한국 영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서인국 배우도 인터뷰에서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영화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취향에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감독님은 이 늑대 사냥의 프리퀄이랑 시퀄까지 다 준비를 해두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들은 어떻게 제작이 될지, 그보다 앞서서 과연 제작이 가능은 하긴 할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익분기가 220만인데 지금 44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해외의 혹평과는 관련 없이 흥행 스코어만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거 과연 후속이 제작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흐름 토픽에는 어떤 댓글들이 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스피커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거 때리는 거에 비해 피가 너무 분수처럼 튀는 거 아니요, 감독 양반. 죽이는 그 시원함이 오히려 줄어들고 바퀴벌레 죽이는 것처럼 별로였어. 참고하시오. 너무 쉽게 죽어도 너무 안 죽어도 안 돼요. 라고 금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피가 철철을 넘어서서 콸콸 쏟아지죠. 그래서 사용된 피 양만 해도 거의 2.5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좀 투머치 피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콩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상살 초월입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N차 관람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 다음에 소대가리 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잔인함도 참신하게 해야 놀라요. 맨발로 걷는데 로보캅 발소리가 나고 피가 무슨 트레비 분수처럼 쏟아져도 시뻘건 국물 마냥 흐르면 하품만 나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인국이는 나가 있어. 나가 뒤지기 싫으면. 이거 뭐 서인국은 잘했으니까 뭐 너는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일단 좀 나가봐. 요런 그 해바라기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건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이따가 스피커로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깡님은 감독님 아까 감독님 이야기 듣고 꿈은 크네라고 하셨는데 뭐 꿈은 항상 뭐 크게 가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멀리 보고 던져야 그 근처에라도 닿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신 분들 스피커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영님은 안 봤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거를 볼 예정이 없으시다면은 이 자리에 계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보실 거면은 저희가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잖아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영화가 기존에 보여주던 문법들을 다 거슬러요. 그냥 클리셰를 다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봐야 좀 더 재밌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걸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방송은 스킵하셨다가 나중에 보시고 난 다음에 캐스트로 들어도 무방하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피철처럼 못 보신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소다가리님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컨대 좀 쓴소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좀 실드하는 입장에서, 왜냐면은 죄다 모두 가게 인형으로 가버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저라도 좀 실드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 소대가리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한번 듣고 가볼게요. 소대가리님. 기대가 컸어요, 원래. 나오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런 장르로 영화가 나오는구나. 뭔가 좀 신선하고 참신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피칠갑의 향연. 이런 걸 또 한국에서도 드디어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극장을 찾았는데. 저도 그랬죠. 네. 왜 그랬어요, 나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구나. 중간에 나가려다가. 그 정도예요? 예, 참. 아니, 전반부까지는 그래도 좀, 더럽게 못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봐줄만 하다 싶었는데. 전반부로 하시면은 알파의 등장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손소기 손으로 쥐기 전까지. 네. 쥐고 나서부터는. 네. 나갈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또, 나이트 시네마에 또 이렇게. 네. 영어 살롱 이거 해야 되니까. 네. 나이트 시네마 살롱 이거 하려고 끝까지 봤어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노고를 인정해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키스토님이 알파가 뭐죠라고 하는데, 요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영화가 선상에서 벌어지는 사육극을 표방을 하다가, 어떤 범죄 스릴러를 표방을 하다가 중간에 알파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이 선상 지하에 숨겨져 있던 알파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장르가 한번 확 바뀌어버립니다. 크리처물이 돼요. 갑자기 프레데터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영화 마녀 다들 보셨죠? 마녀처럼 뭔가 인간 개조 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병기의 초창기 모델, 그러니까 이제 진화된 다른 모델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알파라는 인물은 초창기 모델이고요. 거의 뭐 그냥 의식도 없는 사육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살인 병기라고 보시면 돼요. 힘도 보통 인간의 뭐 한 영화 설정상 5배라고 했나 10배라고 했나 강력하고요. 뭐 거의 뭐 칼 맞아도 뭐 끄떡 없고, 그냥 뭐 열감지 센서 같은 걸로, 안구 없이도 열감지 센서 같은 걸로 사람을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무조건 쫓아가서 잔인하게 도륙을 해버리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나오면서 영화 장르가 갑자기 한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존씨님이 요 설정만 들어도 안 보길 잘한데. 터미네이터네라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터미네이터는 로봇이라면은 요 알파라는 존재는 어떤 진짜 그냥 인체를 생물학적으로 하여튼 개조를 했어요. 일본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암튼 개조했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암튼 했음.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냥 네네. 쉽게 네네. 생각해서. 네네. 많이 굶은 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굶은 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만 보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완전 도륙을 내버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깡님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반에는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예고편 초반은 역시 알파의 등장 이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인국 죽기 전까지는 영화 괜찮았어요. 좋아요. 알파 나오고 나서도 저는 어떻게 신선하다 생각했었는데, 물론 연출은 안 좋지만은 네. 그럼 내 예상 벗어나네. 뭐가 나올지 기대는 됐어요, 솔직히. 아까 클리셰를 다 깬다고 했는데, 이게 좋게 깨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나쁜 쪽으로 다 깨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리고 고어가 되게 심하다고 했는데, 이게 고어 보시는 분은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는 괴롭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동감합니다. 고어 영화가 힘든 게, 뭐 잔인한 그런 장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 정신적으로 되게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피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그럼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잔인한 생각이 안 들어요. 보고 있어도. 맞아. 피만 푸글지 저 피인지 간장인지 잘 구분도 안 돼요. 약간 물엿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도 강해요. 네. 연출 구황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서인국은 되게 좋았어요. 그건 진짜 동감. 초반에 나왔던 캐릭터 포스라든지 위장성은 되게 괜찮았어요.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한국영화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악당들 중에서도 정말 잘만 살렸으면은 굉장히 역대급 악당으로 잘 메이크할 수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엉망이니까 배우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만요. 좋습니다. 이 영화 망하기 시작한 그 사이버 가수 아담 그 새끼 나올 때부터 영화가 와. 예, 이도일 역할의 장동윤 배우님이십니다. 성동일 그 상관 있잖아요. 상관 역할로 나온 걔 나오면서 영화 성동일의 상관 역할? 아, 네네네. 그 잘생긴 겁나 분. 센 놈 있잖아요. 네네네. 걔 나오면서 완전 영화 이게 진짜 그때부터 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계속했어요. 아, 그 와, 표의사 정말- 역할로 나오는 임주환 맞아요. 배우님이십니다. 네. 걔가 이렇게 그 남자한테 이렇게 그 유사상행 시킨 장면 있잖아요. 와, 첫 그거 등장이 그 장면이죠. 네. 완전 불필요한 장면인데 밥맛만 떨어지고 이거 무슨 의도를 걸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감합니다. 감독이 이것저것 본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알파가 깨어나는 것도 되게 난 걔 왜 깨어나는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배수관을 타고 내려온 피가 누워있던 알파의 몸에 몇 방울 똑똑 떨어지니까 갑자기 깨어나죠. 네. 무슨 뜻이야 이게? 도저히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설정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드라큘라. 아니면 뭐 아차가 이러면서 일어난 게 아닐까. 아차가. 아니 그렇게 쉽게 깨어날 것 같으면 밀봉을 좀 잘해놔야지. 그것도 의사가 뭐 마취 같은 거 나왔는데도 깨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면제를 놓는 설정으로 나오죠. 네. 근데 설정 같은 건 되게 괜찮은 게 많았는데 맞아요. 그런 걸 하나도 못 살린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더 열받지 그러니까. 저는 그 장르 변화는 되게 괜찮았어요. 갑자기 그 황혼의 새벽까지 느낌도 나고 괜찮았는데 연출이 엉망이니까 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변신 보셨습니까 혹시? 안 봤지만 싹 다 안 봤는데요. 싹 다 별로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그닥 기대는 안 됩니다. 네. 변신 진짜 별로고 그 전에 찍은 거 하나 괜찮은 게 있었거든. 백윤식 나오는 거. 네. 그 영화는 성동이라고 같이 나온 거 있죠. 그거 괜찮아요. 그 혹시 그거 괜찮았는데 탐정물 아니에요? 맞아요. 반드시 잡는다. 반드시 잡는다. 되게 맛있는 재료가 다 있는데 뭐가 하나 빠져가지고 맛이 엉망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장르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르라고 하시면은 고어 장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는 사람이면은 네네. 이걸 되게 맛있게 잘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너무 천착한 것 같아요. 오히려 피가 더 적게 나오지만 어저께 본 오픈 천사의 비밀이 훨씬 더 고어에 가깝다고 생각돼서 장난이었죠. 네. 그 사람이 되게 막 정서적으로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보기 힘들고 이제 그런 걸 잘해야지 고어 영화를 잘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피만 냅다 보여주고 그 카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 이제 처음 선상에서 범죄자들의 살육이 시작이 될 때 그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장면을 거르지 않고 그냥 카메라 숏에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두르기만 하고 뭐 어떻게 좀 카메라 전환을 하면서 좀 감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얻어맞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그 얻어맞으면서 머리가 좀 뭉개져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되게 거침없네라고 하면서 좀 눈도 가리고 인상도 쓰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카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그렇게 계속 보여주기만 하고 그리고 그런 장면이 거의 사람이 약간 과장 못해서 한 1분에 한 명씩 계속 그런 식으로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중반부쯤 되니까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죽네 또 죽는구만 아이고 죽었네 쟤도 죽네 쟤도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카강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게 그 시각적인 것만 계속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자극은 좀 주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서인국이 그 살인하고 이럴 때는 네. 약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끝까지 살려가지고 얘가 악당이지만은 악당을 처리한다는 식으로 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건데 경찰이 뭐 사이버 가서 아담 걔는 이제 빼고 그냥
빼버리고. 아, 근데 저도 각각님 말씀처럼 처음에 알파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아, 서인국이 지금 여기서는 완전 미친 사이코패스 또라이로 나오지만, 제가 뭐 어떻게 저렇게 막 또라이들끼리 뭉쳐가지고 저 알파라는 거대한 악을 뭐 제압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뿔, 나오고 그 알파가 등장하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서인국이 양팔과 머리를 그냥 날아가 버리죠. 알파가 굉장히 잔인하게 서인국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있던 범죄들도 죄다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거 대체 영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하나 싶었더니 웬걸 거의 뭐 마녀의 남자 버전처럼 뭐 그런 알파의 후속 모델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더니 뭐 이렇게 다 해결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전 정신 하나는 높이 산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초롱님도 보셨구나. 왕자의 게임처럼 누가 죽을지 예상 못하는 건 신선했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정소민 배우가 연기한 그 역할 있잖아요. 이다연이라는 이제 호송 담당 여형사를 연기한 이제 정소민 배우는 끝까지 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얘도 얘도 결국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대체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지? 라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계속 나왔던. 그 캐릭터도 너무 불필요하게 소모되듯이 나와갖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젖은 티셔츠 입고 그 약간 조금 이렇게 섹시 포인트로 넣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랬나? 정소민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넣었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총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사망하시고. 거의 뭐 이거는 이승 탈출 넘버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이 사람은 어떻게 죽나를 지켜보는 그런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저는 누구 때문에 실망했냐면은 그 간호사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단역이긴 한데. 맞아. 저는 그 그분이 사람 뭐 한번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배 타기 전부터 혼자서 되게 튀어요. 옷도 뭔가 약간 그 피크닉 가는 그 샤랄라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딱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저런 범죄자들이 우글우글한 곳에 저런 애가 탄다? 이거는 100% 뭔가 그 좀 험한 꼴을 당하는 장면이 한 번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은 하다못해서 그 같이 타는 의사랑 뭔가 좀 썸씽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희생돼 버려서, 그러면 쟤는 왜 나온 거지? 왜냐면 이게 저는 그런 장면이 클리셰를 비켜간다는 목적이었겠죠. 약간 메커핀으로 쓰인 건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메커핀을 왜 썼지 도대체? 그랬고, 근데 피를 저는 사는데 써야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범죄가 가미된 성관계 장면이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강간 장면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을 좀 보기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그 영화상에서 나올 때. 그래서, 그 간호사 캐릭터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내심 불안했어요. 100%그 장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좀 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긴장감 주는 장면이 의사랑 단둘이 있을 때. 그 간호사하고 같은 공간에 뭔가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 있잖아요. 밖에서 쿵쿵 소리만 들리고 막 그럴 때. 그리고 창가로 왜 가 자꾸 그거 확인한다고 창가로 갔는데, 나 그 장면도 웃겼어. 최기화가 무슨 박쥐도 아니고 갑자기 창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얼굴만 툭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아니, 그거는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열받는 거는 네. 내 이름이 그 프론티어 타이탄이잖아요. 네. 그 타이탄이라는 게 약간 좀 고어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괴물 그거잖아요.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고, 그 프론티어 타이탄이라는 배 제목, 그 배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감독이 약간 프론티어가 앞서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클리셰를 깨물어서 이 영화가 어떤 표본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 갖고 뭔가 한국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야심이 보이는데, 클리셰를 이상한 방법으로 깨갖고 사람 열받게 하고, 좀 신선하게 좀 피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곱창 끓여가지고 피리도 불고. 뭐야 그게. 아니 고어인데. 아니 근데 고어 신 자체도 너무 좀 그냥 단순하게 자꾸 죽이잖아. 근데
저도 그게 좀 의외였던 게 저는 하도 수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내장 노출 씬은 뭐 나올 거라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처음에 그래 기대하게 하거든요. 서인국이 왜 어. 씹어 먹잖아요. 귀를 씹어 씹어가지고. 먹죠. 네, 껌처럼. 네. 타이슨 그 장면 연출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퇴배고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또 신선한 게 나오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딱 졸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 이제 로보캅 대잔치 발차기 한 방에 2m 날려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괴력은 알겠어. 괴력은 알겠는데 걸을 때마다 왜 쿵쿵 소리가 나? 깔창 발바닥에 쇠를 깔창으로 깔았나? 아니 뭐 탭댄스라도 준비시켰나라고 하면서 걸을 때마다 그 효과음이 좀 웃기더라고요. 쿵쿵쿵 하면서 걷잖아요. 그게 너무 웃기긴 하더라고요. 로보캅 소리 너무 진짜 거슬렸고 진짜. 그 소리 때문에 괴물원이 다 알잖아. 그 긴장감이 다 떨어져. 다가오는 걸 다 아니까. 몰라야지 긴장감이 생기는 건데. 맞아. 초롱님, 맞아요. 그 힘이 보통 인간이 뭐 5배라고 했나 10배라고 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5배도 좀 진짜 설정적으로 너무 약한 게 침팬지가 한 8배 되거든요. 일반 성인 남자에. 그래요? 예. 그 완력으로 치면은 성인 남자에 한 8배 정도 했는데 침팬지가. 네. 그 마음 먹으면 이제 사람 팔다리 정도는 그냥 뜯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연장 들고 가면 몇 명 붙으면 이기겠는데 싶어. 그렇다는 말씀은 소대가리님 말씀은 알파랑 노베 나오는 고디랑 붙으면 고디가 이긴다? 고디가 이기죠. 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하이파이브 하죠. 그냥 남은 사람들하고 빨 하나 달라고 끼끼끼끼끼끼끼 하면서 이렇게 별거 없네 이러면서 고디가 이제. 그 문간에 호치킨스는 도대체 왜 막은 거야 그거? 그거.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됐어. 눈 왜 안 보이게 줄레잡기 하려고 그랬나? 혹시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제 눈 가려놓고 혹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이거 하려고 그랬나? 나이트 시네마님 웃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진행. 그리고 저는 눈을 가렸잖아요. 그 알파가. 네. 그랬으면은 뭔가 빛에 뭐 이렇게 약하다거나. 약점. 그렇지. 그 어둠 속에서 이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안 보일 때 얘는 열감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설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표이사가 그 알파 모델을 회수해오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저는 맞아요. 지금 카강님처럼 의문이 드는 게 왜 굳이? 그러니까 지금 설정상 보면 후반에 그 병사들도 주사 한 방에 거의 그에 비하는 힘을 다 얻잖아요. 그런 시대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런 구닥다리 모델인 알파를 왜 굳이 회수를 하는 거지? 요거는 조금 의문이긴 했습니다. 혹시 그 알파를 뭐에 쓰려고 회수하려는 건지 그 설정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 계세요? 그 최초니까 네. 최초의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실험 같은 거 하면은 초기 모델을 갖고 계속 이렇게 다른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 어떻게 조작한다 이거를 좀 이렇게 연구해 볼 가치는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라면 좀 뭐 그거 부분은 납득이 가는데 전 납득이 안 갔던 건 성동일 씨 아이라인. 나는 계속 보는데 알바몬 CF인가 이거 뭐지? 이야 진짜 저 스크린에다가 발차기를 넣고 싶더라고요 진짜. 성동일 씨 나올 때마다. 성동이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인데 자꾸 대사 치는데 알바몬 이거 할 것 같고. 그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알파 외에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게 처음 밝혀지는 게 성동일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성동일이 이렇게 표이사랑 통화를 하다가 그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옆에 있는 뭐 전봇대였나 이거를 주먹으로 꽝 치는데 그 전봇대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걸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느끼는 게 뭔가 그 새로운 존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건이 해결되겠지라는 희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참신함이라기보다는 뭐야? 약간 당황스러움이 좀 더 컸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도 약간 연출력의 차이라면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플래시백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공감합니다. 네. 진짜 짜증납니다. 뭐 하면 자꾸 그 일제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막 하이 거리고 있죠. 맞아요.
아니 마녀 시리즈도 그렇고 이게 센 애들이 많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져요. 파워 인플레가 심해지면은 재밌을 수가 없어. 그 더 센 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그 이미 뭐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 긴장감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랄까 이게 시퀄과 프리퀄이 한 편씩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과거 시점을 다룬다는 얘기인데 시꺼멓겠네요 진짜. 하나 딱 기대 포인트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이 실험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잖아요. 그 과거 그 일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실험을 하게 되고 뭔가 당연히 표의사도 나오겠죠. 표의사도 나오고 그 당시에 실험체들 막 이렇게 나올 텐데 한 가지 기대 포인트를 실자면은 그 실험체들이 일본군들의 뚝배기를 깨고 다니는 그런 거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퀄이 이제 그 미래 시점을 다루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사이버 가수 아담의 아들 이야기를 다루겠죠. 네, 아들이랑 뭔가 아담이랑 그 표의사랑 뭐 어떤 대립 관계 그렇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안 보신 분들은 사이버 가수 아담이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선상에 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장동윤 배우죠. 네, 그 장동 이도일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장동윤 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의 생김새가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별명이 사이버 가수 아담인 거고요. 이 캐릭터는 초반부터 나오는 캐릭터인데 그 처음에 나올 때는 단순히 어떤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후송되는 그런 평범한 역할로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게 되는데 얘도 사실은 그 실험체 중에 하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설정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클리셰를 비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클리셰를 따라간 장면도 몇 장면이 있기는 하죠. 약간 심파 섞인 클리셰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 호송 현장 총책임자로 나오는 이제 박호산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석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알파랑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장렬히 전사를 하긴 하는데 그 전사하기 전에 이제 이빨로 알파의 그 파란 쪽을 물어 뜯으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죽으면서 이제 대사를 남기죠. 내가 너 팔 하나는 가져가야 먼저 간 동료들 볼라 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야, 그건 진짜 명량 우리 조상님들 하시던 그 대사랑 너무 겹쳐져가지고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석후라는 캐릭터가 죽을 때 너무 고군분투했던 캐릭터라서 그냥 죽더라도 그냥 박수 치면서 떠나보내줄 수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굳이 최후의 요 대사를 한번 읊조리면서 그거는 조금 오히려 더 안타까웠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초롱님은 인국이 칼은 어쩌 손가락 하나 더 자르는 건 몰라서 팔 하나 잘라내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강냉이가 무슨 드릴 머신가. 그러니까 굳이 설정에 대입을 좀 해보자면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신체이기 때문에 좀 부패된 면이 있어서 좀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전에 너무 괴력을 보여줘가지고 저기에 저렇게 쉽게 떨어질 팔이었으면은 그 펀치 한 방 날렸을 때 주먹 다 으스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깰 때 그 피 분처럼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 고래 그 물 뿜을 때 자꾸 그거 생각나가지고 고래 왜 저 바다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푸 할 때 이렇게 맞박에서 물 이렇게 네. 그거 생각나가지고 귀엽네 이 생각만 들고 자꾸. 우영우가 슬퍼하겠네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네. 우영우. 네. 난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두 분이 혹평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저라도 실드를 치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하고 있죠. 같이 쌍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흘러가네요. 본의 아니게. 본이 이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근데 분명히 좋은 지점이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네. 못 살려서 그렇지. 저는 그냥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거를 꼽으라고 하면 서인국 배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인국 배우가 그 초반에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미친놈이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은 캐릭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힘 하나로 끝까지 어떻게든 봐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소대가리님은 일전에 얘기를 잠깐 나눴을 때 서인국도 약간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좋았는데 너무 쉽게 죽으니까. 아니 캐릭터 설정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그 캐릭터 초반에 이렇게
입에 끼고 있는 거 교정기 빼갖고 이렇게 풀고, 뚝배기 깨고, 이렇게, 시체에다가 오줌 싸고, 아, 맞아. 예, 물어 뜯고, 귀. 잘하더라고요. 응, 아니, 눈이 일단 희번덕거리니까, 맞아.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 눈빛이 미쳤어. 이게. 서인국이 일단 인상이요. 그, 웃으면은 순딩인데, 이렇게, 그 정색하면 되게 무서운 인상이긴 하거든요. 눈 자체가 약간 날카로운 인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 대사도, 서인국 대사만 괜찮았어요, 진짜. 입에 내가 갖기 예. 그럼 소대가리님 지난번에 수리남 성대모사 이어서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준비해 없어, 대사 건질 게 없더라고요. 수리남 뭐 건질 게 정말 많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열받더라고요. 대사 건질 게 없어요. 성대모사 준비 못 하신 게 제일 열받으셨구나. 그렇죠. 입에 내가 갖기 씨발 이거 하나 건졌어. 사이버 가수 아담 그것도 너무 대사 너무 어설프게 갖고 한국어로 가라 조용히. 유튜브 가겠냐 이씨 사이버 가수 씨. 대사 그따구로 치는데 가겠냐고 한국어로. 대사 뒤지고 말지. 너무 웃긴다.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다가 안 건데 그 표이사 역할로 나오는 임주환 배우가 특별 출연이었네요. 정식 출연이 아니라. 특별 출연 치고는 분량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중요한 캐릭터인데. 네, 그리고 중요한 캐릭터인데. 그렇네요. 그리고 까먹고 있었는데 아까 카각님이 굳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표이사라는 캐릭터도 인간 병기의 그 모델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데 첫 등장 장면이 성동일과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함과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은 그 남자를 해서 입으로 이렇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카각님 말씀처럼 굳이? 그러니까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던 남자의 목을 꺾어서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거는 진짜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잔혹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잔혹한 씬들은 뭐 다 필요하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연출을 하려면은 이 영화를 끌어가려면은 당연히 필요했던 그런 어떤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은 저도 조금 좀 뜬금포긴 했어요. 굳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굳이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 장면은 좀 좋긴 했어요. 그 일본이 실험할 때 그 우길기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알파가 깨어나서 거기 있는 일본인들을 그 자리에 있던 그 해골로 다 뚝배기로 깨버리잖아요. 네, 그 장면은 조금 쾌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효과음도 너무 안 좋았어요. 푸쉬 이런 소리 나고. 피 나올 때 맞아. 푸쉬 막 푸쉬. 녹음을 입으로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초롱님?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초롱님은? 저는 일단, 나이트 시네마님께서 옹호하는 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그 팽팽한 대결을 좀 기대했었는데, 네. 조금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물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소대가리님 닉네임을 알파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고어물을 잘 보시는 편이세요? 초롱님은? 예, 저는 좀 그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네. 사실 한국에서 이런 식의 막 고어를 표방하고 나오는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네. 뭐, 이 방에 계신 분들처럼 기분 나쁘게 배신당한 기분이다라는 생각은 동일하지만, 네. 그래도 그 참신한 시도에는 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 쪽입니다. 맞아.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 발언 시간 한 번씩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먼저, 소대가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 자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사이버 가수 아담의 대사를 빌려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가라. 영화 찍지 말고. 그러기에는 너무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해버려서 감독님이 그리고 해외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계속 활동은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소대가리님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카카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독을 바꾸고 서행국 주인공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캐릭터로. 그 진짜 고한 영화를
좋네요. 그 캐릭터 자체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종도 스피노프 나왔으면 좋겠어. 네, 감독 저도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카깡님은 이제 서인국이 연기했던 박종도라는 캐릭터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마지막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초롱님도 마지막 자유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신선한 시도는 좋은 방향으로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예,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오늘 용기 내서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롱님. 네, 오늘 늑대 사냥을 감상한 후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입을 모아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새로운 시도는 너무 좋았고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봤지만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다. 클리셰를 비틀어도 좀 잘 비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뭐랄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반응이 좋았던 만큼 이 감독님의 차기작도 늑대사냥 관련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작품을 만든다면은 좀 더 신경 써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극찬에 도취되어서 더 다듬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